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서 광속 불변의 원리와 비동시적 길이 그리고 K-캘큘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가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은 광속 불변의 원리와 비동시적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 세 가지 이야기는 그 차후에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단 살펴보면은 길이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와 비동시가 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며, 비동시적 길이와 K-캘큘러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광속 불변의 원리와 비동시적 길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동시적 길이라는 것은 로렌츠 변환식을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섞여 있죠. 그래서 길이에 대해서 순수하게 측정하려면 시간항을 반드시 소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의 양 끝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이런 조건을 붙임으로써 시간항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순수한 길이만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로이 와인스타인이 처음으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아인슈타인부터 가모브까지 다 동의하였다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 비동시적으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흔히 레이저를 쏘아서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구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탐지하거나 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달 표면에 반사경을 두고 온 그런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 달 표면에 이런 반사경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반사경을 이용해서 지구와 달까지 거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혹 길이하고 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길이의 정의가 거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길이와 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좌표 공간 내에서 서술하니까 문학적으로야 다를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자, 이렇게 빛을 쏘았다가 월면에 있는 반사경을 통해서 반사될 때 그때 시간을 구하고 그 시간에다 빛의 속도를 곱하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박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쥐도 자기가 그 초음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박쥐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길이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비동시적인 방법은 아주 일반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상대론적으로도 이것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동시와 비동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먼저 그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직교 좌표계는 정지한 사람이 정지한 물체를 관찰할 때이고, 어떤 물체가 빠르게 달린다면 그것을 좌표계로 나타낸다면 기울어진 사교 좌표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수록 기울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동시와 비동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관찰자들은 자기에게는 분명히 동시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동시가 아닌 그런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지구와 우주 정거장이 서로 정지해 있는데 빛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빛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공도식에서 그리면은 왼쪽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공도식을 약간 입체적으로 한 차원을 늘려서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시평면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퍼졌다가 다시 반사되어서 한 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지구와 우주 정거장이 달리고 있고 또 다른 관찰자가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으로 빛을 쏘면은 쭉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되겠고, 왼쪽에 그 시공도식인데 시공도식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 차원 늘린 시공도식으로 살펴보면은 이쪽에서 그 저쪽의 상황을 보면은 동시면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동시적 길이와 K 캘큘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 캘큘러스라는 것은 헤르만 본디가 1962년에 발표한 자기의 책에서 민콥스키 시공도식에서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만을 이용해서 상대성 이론의 그 주옥 같은 결론인 로렌츠 인자, 시간지연, 속도가법, 심지어 로렌츠 변환식까지 유도해내는 그런 대단한 방법입니다. 그죠? 요 K 캘큘러스를 잠깐 소개하고 난 뒤에 이것을 길이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도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물체의 속도를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빛의 속도는 C와 D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기울기가 45도로만 표현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로축은 상대적으로 정지계인 실험실 프레임에서의 시간축을 나타내고, 자, 이러한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대적인 정지계인 실험실 프레임의 공간축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요런 그 이 라인은 상대적으로 운동계인 로켓 프레임의 시간축이 되겠고, B에서 약간 올라간 F 라인은 상대적 운동계인 로켓 프레임의 공간축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빠르게 달리는 로켓을 지구에서 계속 그 N1, N2, N3로 신호를 보낼 때 N1', N2', N3'으로 신호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 시간 N에서 빛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 건지 그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고, 자, 그래서 이 T0와 T 사이에는 환산인자 K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시 시간이 좀 지나면은 T와 T1 사이에도 비례인자 K가 적용돼서 T1은 K제곱의 T0 이런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 T0에 빛을 주고 또 다시 받아서 T1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시공도식의 기본 개념인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기본 그 사상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수식을 좀 정리하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K인자의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특별하게 새로이 적은 것이 아니고 데이비드 봄의 요게 책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라지 t와 스몰 t의 비율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마 인자의 값과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시간을 내 쪽으로 이렇게 환산하고 싶을 때는 자기의 동시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빨간 선이 비교하는 선이 되고, 여기에 그 P와 Q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때, P1, P2, P3, P4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시간으로 환산하고자 한다면 나의 동시선과 쭉 연결을 해서 시간축에 맞춰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얼마 걸려 있는지 내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사건 J와 사건 K가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빛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에게 환산한다면 그대로 그 동시선하고 쭉 연결하면 T2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비동시적 길이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정지해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버스가 있는데 정지해 있는 버스의 뒤편에서 빛을 쏘면은
그대로 쭉 갔다가 반대편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 시공도식에서 살펴보면은, 시공도식 왼쪽에서 보면은 ONP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ONP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버스가 조금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쭉 달리고 있을 때는, 자, 빛이 반대편에 부딪히기 위해서는 더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는 짧게 이동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식을 조금 보면은 버스의 고유 길이가 L0죠. L0고 갈 때 CT1만큼 빛이 걸립니다. 갈 때 반대편에 부딪히기 위해서는 빛이 CT1만큼 이동하여야 합니다. 자, 이것을 시공도식에서 좀 나타내 보면은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ONM'D 이 경로를 거쳐서 빛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조금 나타내 보면은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왼쪽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알려진 K-캘큘러스 방법에 의해서 식을 조금 유도를 하면은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바로 길이 팽창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길이 팽창식입니다. 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광속 불변의 원리와 비동시적 길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등한 두 관성계가 서로 등속으로 운동을 할 때 이제 빛을 이렇게 펑펑펑 쏘다가 원점이 일치하는 순간에 이렇게 빛을 펑 쏘게 되면은 프라임이 없는 쪽에서도 원으로 보여야 될 것이고 프라임이 있는 쪽에서도 원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광자 두 개로 우선 살펴보면은 두 개의 광자가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하여서 같은 거리에 이르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광자 8개로 살펴보면은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거리에 이르렀다가 반사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경로를 모두 합하여 보면은 한 초점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거리에 이르러서 다시 다른 초점으로 모이게 되므로 이것은 틀림없는 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의 것을 볼 때는 동시면이 원이고 이쪽에서 운동하는 저쪽을 볼 때는 타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으로 생긴 물체가 빠르게 이동할 때 타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길이 팽창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운동하는 관찰자의 이러한 모습을 정지한 관찰자가 관찰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도식에서 저쪽에 동시면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타원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로를 조금 따로 이렇게 자세히 그려보면은 한 점에서 출발해서 어떤 동시면을 거쳐서 똑같은 종점에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운동 중인 관찰자 자신이 볼 때는 원이겠죠. 이렇게 원이 될 거고 이것을 상대적으로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이렇게 타원이 될 겁니다. 이들은 저 시점과 종점이 모두 같죠. 앞에서 그랬던 시공도식하고 비교를 하면은 O점에서 출발해서 N'을 거쳐서 D로 도착하게 되는, 동시에 다 도착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 선이 동시면이 될 것이고 반대쪽으로 달리는 빛은 다시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시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입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어떤 입자는, 어떤 그 광자는 ON'D를 거쳐서 들어올 것이고 또 다른 광자는 ON2'을 거쳐서 D로 오는 그런 광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간에 통과하는 면이 이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시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동시면이 물체의 길이와 중요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정지한 것은 동그랗게 나타나고 일정한 방향으로 달리는 물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달리는 방향으로 쭉 늘어난 타원형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수축이 된다면 이런 홀쭉한 타원이 될 것인데 광속불변의 원리를 준수하면서 빛의 경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 비동시적 길이와 길이 수축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비동시적인 길이를 구해보면은 그게 ON'D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길이 팽창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언제나 정지시 비동시적 길이보다 운동시 비동시적 길이가 깁니다. 자, 정지했을 때 비동시적 길이는 ONP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운동하고 있을 때 비동시적 길이는 ON'D 이런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둘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요 빨간 박스에 있듯이 틀림없이 운동시 비동시적 길이가 깁니다. 그죠? 뭐 이것은 뭐 자세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여기 그 도표에서 보면은 T2는 언제보다 ET0보다 시간축에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 C만 곱하면은 이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길이 수축식은 광속불변의 원리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의 길이 수축식을 시간지연과 대입해 보면은 절대로 빛의 속도 C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지연과 길이 팽창은 처음에 빛의 속도는 나중에 빛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유도되어져 나옵니다. 만일 그 길이 수축이 옳다면 빛의 경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빛이 달린 시간은 늘어나는데 광속은 일정하다. 그렇다면 빛이 짧은 거리를 달리고 남은 시간 동안 뭘 합니까? 빛은 뭐 빛의 속도가 느려졌다면 뭐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빛의 경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길이 수축이 옳다면 이러한 그 시공도식에서 빛의 경로는 45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45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빛의 속도가 변화했다는 것이고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길이 수축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현재 이론에서도 물체 진행 방향으로의 비동시적 길이를 측정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수평팔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탄생 배경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길이 수축식은 뭐 어떤 논리적인 결과에 의해서 유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해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로 도입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길이 수축식이 나오는데 왼쪽에는 시간 지연식을 넣고 오른쪽에는 길이 수축식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식처럼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긴 했는데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대론적 비동시적 길이의 유도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임시로 끼워 넣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비동시적 길이를 상대론적인 방법으로 유도하면은 그 길이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았고 그것을 바르게 유도하면은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길이 수축이 옳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